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 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광명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행복지수 핵심 요인 도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광명 시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행복지수 핵심 요인 도출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명 시민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광명시 행복지수 핵심 요인 도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광명시 권역별 행복지수는 철산동 70.29점, 소아학원동 69.23점, 하안동 66.84점, 광명동 65.81점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와 건강을 중점 개선한 행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명시 동별 가구 및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9개 분야 3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형 면접조사로 이뤄졌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행복지수 결과를 향후 시책 추진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해 광명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제품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평범한 풍경은 아닐 텐데요. 지난 14일 코스트코 광명점에서 광명 전통시장 엑스포가 개최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14일 광명 전통시장 홍보의 날을 맞아 코스트코 광명점에서 광명 전통시장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대형마트와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형제흑염소, 제일즉석두부, 예당떡마을 등 광명 전통시장 8개 점포가 참여해 상품을 소개하고 시음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광명 전통시장은 코스트코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을 소개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쇼핑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코스트코와 광명 지역 중소기업 생산품의 판매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협약을 맺고 광명 지역 중소업체 3곳을 코스트코 광명점 납품업체로 선정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명 전통시장에 주차장과 물류센터, 고객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지역 내 독거노인 800여 명의 가정에 돌보미들이 방문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노인 돌보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해 활동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는 올 하반기부터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에게 인건비 외에 월 3만 원의 활동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의 간담회 당시 제기됐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돌보미는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위해 시 예산 약 7,700만 원을 증액해 독거노인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와 말벗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1회 광명스타일 희망복지 박람회가 지난 11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관내 45개 복지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광명시의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11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1회 광명희망복지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광명시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이번 박람회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복지 서비스 상담소와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광명희망나기 운동 등 지역 나눔 운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올해 광명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희망복지 박람회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일주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 개정과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 등에 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명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제183회 임시회는 15일부터 7일간 열립니다. 광명시는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소개하는 2013년 광명시 희망드림 취업박람회가 오는 22일에 개최됩니다. 22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13년 광명시 희망드림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광명시가 경기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광명시를 비롯한 서울 가산 디지털단지, 구로구 등 인근 지역 소재 기업 60여 개가 참여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직업심리검사, 메이크업 컨설팅 등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상담소와 현장 채용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 다양한 경험과 우수한 능력을 갖춘 중장년층 등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빨간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던 구소방청사가 시민을 위한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광명소방서가 소화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옛 소방청사가 새 단장하게 됐는데요.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시민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 광명소방서 1동 1층으로 이전한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동안 광명동에서 광명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 왔는데요.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악기 음악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음악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앞에서 같이 숨소리도 듣고 땀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5월에는 센터 이전을 기념해 문화예술교육 릴레이 영상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문화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과 노인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함에 따라 새로운 공간이 생겼는데 그동안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과 그리고 물적 자원들 그리고 환경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2층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 입주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이용하기가 불편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앞으로 광명시 다문화 가족들이 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병합형으로 진행되는 센터입니다.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올해 그 부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기가족 부부 캠프를 연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해 그 결혼 이민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카페를 오픈할 예정에 있어요. 다문화 카페에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에 그
사업주로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교육의 장도 겸하면서 어떤 실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명시 모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3층에는 광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광명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광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을 배려한 집단 상담실 등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광명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이 장소로 이사 오면서 아이들이 여길 지나가면서 여기 상담센터가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성장하는데 아니면 진로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6월에는 유통합관제 방문자 센터와 민원 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명시 유통합관제 센터는 지난 2011년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 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광명시를 우리나라 제1의 안전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유통합관제 방문자 센터에서는 관내 모든 CCTV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유통합관제 센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동네 CCTV 체험하기 등 시민들에게 광명시 범죄 감시 추적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2월 민원 콜센터 대표 번호를 1688-3399번으로 확정하고 6월부터 구 소방청사에서 민원 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민원 콜센터가 운영되면 민원인은 부서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전화 대기와 전화 돌림으로 인한 불편 사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을 배려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문화예술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통과 희망의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는 구 소방청사.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이 더워지면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이요, 오히려 7, 8월 같은 한여름보다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5월과 6월의 발생 수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식중독 예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지역별 식중독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확인하셔서 식중독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